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장 부분에서 마지막 파일을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읽어오는 세이브와 로드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명령어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로드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명령어는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에서 있는 변수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로드 명령어는 저장된 변수들을 다시 작업 공간으로 불러오는데 사용한다. 네, 불러오는 것이 로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플랫폼의 매트랩에서 저장된 작업 공간도 읽어 드릴 수 있다. 자, 뒤에 거 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명령 형식은 세이브 파일 네임 또는 세이브 가로 따옴표 파일 네임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자 없이 그냥 파일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파일 name .mat라고 하는 mat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은 이제 현재 위치 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 그러니까 여기 현재 폴더 있는 위치로 저장이 된다. MAT 파일은 이진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되고, 이 말은 우리가 워드라든지 또는 메모장 같은 데 읽어 드릴 수 없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트랩에서만 다시 불러 드릴 수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 공간의 변수 중에 일부 변수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작업 공간에 있는 변수 전부를 저장하는 거예요. 전부.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저장해야 될 거 선택해서 그 변수 이름을 정해주면 그 정해진 변수 이름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앞에서 MAT는 기본적으로 이진, 바이너리로 저장이 되는데 작업 공간 변수를 ASCII 형식으로 특별하게 저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장 같은 데서 보고 싶다 했을 때는 그 변수를 ASCII 형식으로 저장하려면 명령어 옵션에서 이렇게 /ASCII ASCII라고 입력을 추가를 해주면 이게 바이너리가 아니라 ASCII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매트랩의 확장자를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라. 그리고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작업 공간에 것이 다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ASCII 형식에서는 변수의 이름, 유형, 크기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ASCII로 했을 때는 단지 거기서 변수에 있는 값들만 저장이 되지 그 변수의 이름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크기 같은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ASCII로 저장된 것을 변수로 불러올 때는 그 변수 이름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올 때 변수 이름을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것을 저장을 할 때 매트랩 코드 내부적으로만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굳이 우리가 그 메모장 같은 데서 볼 이유가 없을 때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저장되는 속도라든지 또 데이터 양을 많이 저장해도 되거든요.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면 빠르기도 하고 불러오거나 저장할 때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ASCII는 느리고 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제 더 느려지는 거죠. 처리 속도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내가 후처리로 봐야 되거나 그 나온 데이터를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야 될 경우는 ASCII로 저장을 해서 파일을 공유하면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 내부적으로 코딩만 할 경우에는 바이너리로 저장해서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네임, 변수 이름, 뒤에 ASCII 이런 식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save ASCII 파일 네임 이렇게 또 가로에서 이제 ASCII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굳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로 쓰는 한 가지의 이 세이브 명령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게 중요하지 이걸 세 가지라고 세 가지를 다 기억해 놓을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주로 쓰는 방법들을 잘 익혀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사용 예를 한번 해볼까요? V는 3, 16, 마이너스 4, 7.3이죠. 7.3. 자, 이렇게 벡터가 되고요. A는 이제 행렬을 하나 만드는데 6, 마이너스 2, 1, 2.1, 15, 5, 15.5. 자, 그다음 마이너스 6.1, 8, 11. 자, 이렇게 A와 V를 만들었죠. 그러면 작업 공간에 보면 A와 V가 있죠. A. 그래서 먼저 만든 게 아래로 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 보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만든 거고요. 제일 마지막 만든 것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가 되는 거죠. 위에서 위쪽으로 차곡차곡 이제 쌓여지는 작업 공간에 쌓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이브 한 다음에 바이너리 데이터 이렇게 한번 바이너리 데이터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 저장하면 여기 방금 현재 폴더에 바이너리 데이터.mat라고 생겼죠. 네, 바이너리 데이터.mat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save ASCII 데이터 이렇게 하고 한번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CII 데이터가 여기 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ve ASCII 그 다음에 ASCII 데이터 2의 txt 아까는 확장자가 없었는데 ASCII 데이터의 확장자를 이렇게 txt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수를 지정 안 해줬기 때문에 모든 값이 다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폴더로 한번 가서 보면 바이너리가 있고요. 예, 바이너리가 있는데 이게 매트랩 그 아이콘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트랩에서만 열 수 있는 파일이다 라는 뜻이고요. ASCII는 아무런 게 없죠. 이게 txt 텍스트 파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 텍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두 라인이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 A에 해당하는 거죠. A. 여기 아래가 V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V 이게 이제 그 작업 공간에 있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이게 저장되는 것도 먼저 저기 할당되는 것이 아랫부분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윗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ASCII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V이고 어떤 것이 A인지는 여기서 그 정보가 나타냈지 않아요. 근데 바이너리로 가면 바이너리는 그 정보가 나타나집니다. 여기서 한번 바이너리를 선택을 해 볼게요. 현재 폴더에서 바이너리를 선택을 해 보면 그 바이너리 파일에 A와 V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이브는 해봤고요. 이제 그 중에서 로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세이브에서 ASCII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제가 이제 하는 건데요. 0에서 만약에 0.1부터 해서 10까지 x가 10이고요. y는 sin x다. 그럼 xy가 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x를 열로 놓고 싶고요. y를 열로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저장을 하고 싶어요. ASCII로 ASCII sin 그다음에 데이터 sin 데이터 txt로 저장을 하는데 자 x를 하고 y를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x, y로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행으로 돼 있죠. 행으로. 자, 행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이거 보시면 이만큼이 x고요. 이만큼이 y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줄로 x, 그 다음 두 번째 줄로 y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불러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x를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주고요. 그 다음 y로 트랜스포즈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xy가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자, 사인 데이터를 하나 만듭시다. 만들어서 x, y 네, 이렇게 행렬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사인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네,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사인 데이터를 저장하면 x, y가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엑셀 같은데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엑셀이 자, 여기 엑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것이 어떻게 들어야 되죠? 데이터를 삽입을 잠깐만요. 이거를 자, 여기에 두 개를 놓고 이게 이렇게 안 되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불러지지가 않네.
삽입을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기가 중에서 세이브 데이터를 가져오기. 네.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여기 x가 하나의 행, y가 하나의 열로, x가 하나의 열로, y가 하나의 열로 이렇게 불러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 x 변수에 대해서 y 값들을 출력한 그런 그 값들을 이렇게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명령어인데요. 로드는 세이브 명령을 이제 하고 그 이진 파일 .map 파일로 저장이 되면 모든 변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로드 명령을 통해서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클리어를 해서 여기 있는 그 변수들을 다 지워 볼게요. 일단 지우고 그리고 로드하고 아까 바이너리였죠. 우리가 바이너리 데이터였습니다. 자, 이걸 불러오면 작업 공간에 A와 V가 바로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와 이렇게 A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바로 불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딩을 할 때 변수가 한 10개 이상, 20개 이렇게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을 다른 코딩을 하게 되면 이게 변수가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데이터로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코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내가 코딩을 하다가 다 날려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바이너리 데이터로 미리미리 저장을 해놓으면 그때 해놨던 데이터들을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변수 중에 특별히 바이너리 데이터 안에 만약에 지금 현재 A와 V 데이터가 있는데 그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다 불러올 필요 없이 한 가지만 불러온다. 또 여러 개의 변수 중에 하나만 불러온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변수를 지우고요. 자, 로드 해서 바이너리 데이터에서 그 변수 만약에 V를 불러와라. V와 A 중에서 V를 불러와라 하면 V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뭐 2개를 불러오게 하면 이제 2개들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로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로드 명령어로 이제 ASCII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데요. 이거 바이너리 데이터를 불러온 거고요. 동일합니다. 로드해서 아까 우리가 ASCII를 한 게 있죠. ASCII 데이터 해서 이렇게 하면 네, ASCII 데이터를 로드해서 불러와라 한 거죠. 다시 해볼까요? 로드 ASCII 데이터 to txt. 네. 근데 에러가 생겼죠. 둘 다. 네, 그래서 열의 개수와
열의 개수는 이전 라인과 같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V와 A가 아까 저장이 됐었는데 여기처럼 여기 열이 맞지 않는 거예요. 두 칸이 비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열이 맞지 않으면 이 아스키는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로 따로 불러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 저장되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한 행렬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이 로드할 수 있는 그 아스키 데이터를 읽어올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항상 변수를 지정을 해놔야지 얘가 그 변수 값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드 할 때 그 변수를 지정을 하는 것이 항상 잊지 말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스크립트 파일에 대한 부분들, 또 파일 입출력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오늘 배웠던 또 이번 4장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아주 유용한 그 코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장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